떡밥 오랜만에 자동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카 떡밥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애플카 떡밥은 익명의 관계자로 시작이 되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가 2025년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수 있다. 2013년부터 개발해왔던 타이탄 프로. 이게 애플카 떡밥의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익명의 관계자가 언제 하기로 했다라는 거가 한 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옛날에 나왔던 것들을 다 그냥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모델을 생각하고 있대요. 애플이. 그러니까 조향하고 가속이 가능한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하고 이거 핸들 도와주는 거 요런 모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HDA 현대차로 따지면 HDA 같은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같은 그런 정도 기능이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가는 겁니다. 요런 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내부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칩이 없다. 그래가지고 직접 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D1 칩이라는 건데 여기 애플은 M1 칩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칩인데 이게 아이폰, 맥 이런 것들을 애플 실리콘 팀이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용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그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무진 차량으로 승객이 마주보고 앉는 형태. 그러니까 앞자리 2장, 뒷자리 2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앉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의 디자인도 있고 곧 도로 테스트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바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포뱅크 상한가 갔습니다. 인포뱅크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컴퓨터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인가요? 금융은행인 줄 알았네. 아, 은행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 특허가 43건이 등록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뭐 다 알고 하시는 거긴 한데 알 건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진짜 인포뱅크가 대박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특허가 43건이 있다는데? 특허? 예. 뭐 제가 이거를 막 본인들이 보도자를 뿌리면서 홍보를 한다라면 저는 비관적으로. 아, 예. 뭐 그분들이 그렇게 사기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는 것은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부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딥러닝, 인공지능, 거기에 차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율주행 솔루션들을 개발하겠다는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 회사들의 기술이 뭐 좀 잘 팔리는 자동차에 채택이 될지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사실 그 진짜로 이게 애플카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엮이는 거죠. 오늘은 여기로 하자. 그냥 오늘은 너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LG그룹 회사 주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LG전자 8%, 이노텍 디스플레이 다 갑니다. 이게 LG그룹은 예전에 애플카 떡밥을 함께 나눠 먹었던 경험이 있죠. 그때 한 경제지에서 애플카 LG가 만든다 라는 기사를 써서 바로 상한가로 보내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뭔 얘기였냐면 그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그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자기 브랜드는 없는데 그러니까 남의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OEM 같은 그런. 예? OEM. 맞습니다. 이게 OEM이라는 표현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좀 다르게 써서 제가 조금 그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자동차 회사들을 OEM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브랜드 없이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이오토 같은 회사 있어요. 동이오토는 어떤 회사냐면 그 기아의 레이. 그건 기아차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이오토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게 기아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저렴한 소형차를 만들 때는 그
마진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생산 자체를 좀 더 생산비가 낮은 동이오토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이런 구조인데 LG하고 마그나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제 뭐 뭔가 그런 뭐 그 솔루션을 네. 가진 회사가 있다면 차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랑 애플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애플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또 올라갔습니다. 엮였구나. 테마주로 엮이면은 이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아마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쵸. 권수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너로 이건 타고 가자. 네. 그리고 여기가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많이 만들어요. 뭐 카메라, 디스플레이, 모터, 뭐 배터리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애플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애플카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네.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많이 벌지 않을까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전장화가 될 때, 그러니까 부품이 전자 부품화 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가 왕이에요. 모든 부품들을 자기들이 골라요. 그러니까 얘가 왕인데, 그리고 부품사들은 마진이 좀 박해요. 근데 전장화가 되면은 그 부품 하나가 뭔가 설계가 필요하고 IT화를 해야 되고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부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럼 부품사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부품사에 투자를 해보자.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흐름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 핵심적인 그런 자신의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브레인을 통합을 시켜버렸어. 각 부품 단위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의 인지 판단 제어 능력을 다 통합을 시켜서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럼 나머지 부품들은 뭐냐? 고철은 아니지. 그냥 그런 기능만 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저부가 부품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뭐 보쉬라든지 컨티넨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만도라든지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현대차의 HDA 같은 경우는 만도가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직접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갖게 되면 그럼 만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껍데기 뭐 그냥 하드웨어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테슬라에 납품을 합니다라고 해갖고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그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테마주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테슬라 들어가는 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애플 카를 LG가 만들거나 아니면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을 애플카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호재이기만 할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폭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처럼 애플카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애플카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들이 나 안 만들어요. 그러고 있거든요. 뭐 니네가 다 하면은 우리는 무슨 그 위탁 생산 업체냐 안 할 거다. 그래갖고 현대차량도 그것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핸드폰을 만들어주던 폭스콘이 와서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맡겨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한테. 근데 애플은 그걸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애플카 떡밥이 딱 던져졌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엔 폭스콘이거든요. 근데 폭스콘은 오늘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카 떡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뭐 비슷한 건데 예전에 제가 증권 코스닥 회사 중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냥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 예. 이게 여러 고객사를 둔 부품 회사인데 이 고객사까지는 아니고 애플 중에 이 에어팟 예.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기사나 이런 거에 아니면 협력 업체에 유출이 된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끊어버릴 정도로 보안에 대해서 되게 엄청 철저하죠. 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그냥 한 줄 홍보도 아니고 한 줄 언급이 되는데 애플의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뭐 이런 부품도
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그냥 그날은 주가가 바로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반응도랄까요? 이 엄청난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뭐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건 주요 주제는 애플카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냉정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미국 시장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거의 더블 나가지고 뭐 시가총액이 한 130조 뭐 이렇게 되는데 현대차 시가총액 한 50조 되거든요. 리비안의 시총은 포드나 GM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주가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게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테슬라는 그 승용차잖아요. SUV하고. 근데 픽업 트럭인데 그 미국에서는 SUV나 승용차보다 픽업 트럭이 훨씬 많이 팔려요. 네.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좀 짧아요. 그러면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많이 넣으려면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차가 무거워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은 차를 운전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차가 점점 커지고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배터리로 구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픽업 트럭인 그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트럭인 세미 같은 거를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출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리비안이 이번에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는다고 해서 내놨는데 성능도 굉장히 좋고 주행 거리도 길고 막 그 저 시범 영상 하는 거 뭐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 와 산길 험로 이런데 정말 잘 다니더라고요. 되게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험로를 잘 다니려면 거기에 뭐 돌 튀고 뭐 막 부딪혀가지고 배터리 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잘 디테일한 부분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터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퀴마다 모터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면 바퀴가 4개가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자리에서도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이게 차가 할 때 이게 뭐 전륜이냐 후륜이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모터가 있으니까 바퀴 하나씩 굴릴 수 있으니까 네,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리비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주주예요. 주주가 아마존. 일단 아마존 최대 주주가 아마존인데 일단 10만 대 전기 밴 내가 살게. 일단 계약 맺고 시작했고 포드나 블랙록 같은 경우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리비안에 참여하고 싶었던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는 GM, 포드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이 리비안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요? 아마존에서 10만 대 사겠다. 근데 자기 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관계사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긴 좀 어렵기도 하고 돈도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리비안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주주 구성이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중에 정말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했다. 이거예요.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기차니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미래가 어떻고 뭐 하늘로 날아가고 우주로 가고 뭐 이게 자율주행이 되고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현재 경쟁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주 판타지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픽업 아직도 안 나왔어? 전기차 트럭?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죠? 같은. 네. 안 나와서 처음 왜 만들었는데 그냥 테슬라 거기에 이 트럭 모양을 하면 안 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비안의 R1T 이게 이제 픽업 트럭 모델인데 9월 이후에 5주간 하루 평균 1.5대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많은 건가요? 아니 하루에 한 대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대. 자동차 회사가 그럼 이거 10만 대를 납품하려면 이거 몇 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300년이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거지 양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 납품하는 10만 대 중에 1만 대를 한 내년 정도까지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 2030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기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150대 지금까지 150대를 만들어서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직원들이 사갔어요. 일반 소비자가 한테 판매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30조. 130조. 이게 테슬라가 비싼 건 이해가 가요.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모두 다 갖춘 독보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넘사벽.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는 별로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천조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리비안에 대해서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천조가 갈 땐 전기차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걸 자율주행을 하고 OTA를 통해서 차가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걸 통해서 로보택시가 되고 그럼 내가 그게 핵심이죠. 차를 얼마를 주고 사든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면 로보택시로 써먹고 그럼 걔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를 얼마든을 주던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 거고 그럼 테슬라는 차는 차대로 팔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마진율은 차의 마진율 뭐 5% 10%가 아니라 뭐 50% 60% 70%의 마진율을 벌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요런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가 가요. 그럼 리비안은 그럼 자율주행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비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만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만도인데 듀얼 세이프티 운전 시스템을 공급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좀 뭐가 오류가 났어.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건데 그거 말고도 레이더라든지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이 들어가요. 이 얘기가 들어간다는 이런 만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리비안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네. 예, 이미 그 만도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 시스템들은 현대차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나 리비안이 만든 자동차나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자율주행의 그 현재 수준에서는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리비안에다가 왜 그 가치를 줘야 되는지가 현대차의 시총이 그쵸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현대차는 400만 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고 여기는 하루 평균 1.5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현대차가 전기차를 못 만드냐? 아니죠. 만들잖아요. 그럼 리비안은 전기 트럭을 만들었냐? 만들었는데 양산은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럼 테슬라처럼 확장성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그래 오케이 픽업 트럭 대단하다 쳐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직 못했잖아요. 사이버 트럭 못했으니까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F150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상 가장 멋있는 많이 차죠. 예, 탱크가 뭐예요? 예, 약간 미국 아저씨들의 네. 어떤 상징 같은 이 F150의 전기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게 2분기부터 인도가 되는데 가격이 4,600만 원대. 그 차 크기에 싸죠. 비해서는 네. 거기에 보조금 들어가면 정말 싸죠. 이게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R1 같은 경우 아까 리비안 거 같은 경우가 7만 달러거든요. 근데 F150 라이트닝이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F150은 포드 같은 회사는 거의 2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5만 대, 8만 대 얘기하는데 지금 포드는 이 양산 채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을 때 129가짜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F150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왜 리비안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밸류를 줘야 되는가? 심지어 자율주행도 없는데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GM이 자랑하는 험머 EV도 줄줄이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비안에 대해서 그래 오케이 좀 넓게 보자 넓게. 그래서 대주주가 아마존이니까. 이게 누가 말씀해 주셨네요. 네. 리비안 주가가 뛴 이유는 뒤에 아마존. 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죽스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 순위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AWS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테슬라의 스타링크처럼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통신 사업 하려 그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그리고 또 아마존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오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꽤 뛰어난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 원래 잘하기도 했었고 이게 크레인 썸슨 CEO가 오로라의 CEO인데 원래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버가 가지고 있던 자율주행 부문을 오로라가 인수를 했어요. 한 4조짜리. 그리고 요런 데라 그 오로라 쪽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리비안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 이거의 연결고리나 이것이 언제쯤이 그러니까 설사 된다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고 안 된다면 언제 될지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존하고 리비안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리비안이라는 플랫폼이 그걸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졌다는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현재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가격은 슝슝슝 다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 쪽 전기차 업계의 글로벌 트렌드 관련해서 좀 이번에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이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안 돼요. 테슬라를 지우고 지금의 경쟁은 자율주행차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 양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자율주행한다 뭐 얘기 되게 많은데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은 뭘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를 양산하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은 전기차가 생각보다 너무 시장이 빨리 커져 버렸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전기차를 만들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같은 회사는 정말 그냥 자동차 하나 내가 만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박수 받는 거잖아. 만든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 플랫폼이 이거는 사실 자동차 회사들한테 당장의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법규도 안 돼. 규제도 아까 법규도 안 돼. 수용성도 안 돼. 구현도 안 돼. 통신도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무리 일러도 25년, 26년, 27년 있다 얘기예요. 근데 전기차 판매는 지금 당장 내년 내가 얼마나 생산해 그러니까 당장 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시장은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 경쟁이 지금의 전기차 시대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기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의 경쟁자 중에 제일 유력한 경쟁자 중에 마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팔려갔는데 중국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를 받은 굉장히 유망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거의 이제 파산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CEO가 BMW 출신이고 연간 한 30만 대 정도 자기는 양산하겠다. 차도 다 보여줬어요. 양산 못했죠. 양산은커녕 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고 이번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직원들 다 나눠줬더라고. 직원들하고 뭐 비싼 거 먹고 뭐 사무실 꾸미고 1년 간식비가 83억 원. 모니투데이 방송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1년 간식비가 83억 원. 명함이 한 통에 18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월급도 못 주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기대를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400개가 넘어요. 이 중에 전기차를 제대로 내놓고 있는 회사는 뭐 BYD 정도? 뭐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그 상하이 GM 같은 회사들 뭐 그런 그 조그만 전기차 500만 원짜리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헝다 사태를 일으켰던 그 밑에 헝치라는 자동차 계열사가 있어요. 그것도 무슨 뭐 70조네 80조네 100조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자랑하는 회사 빈페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시가총액을 대충 상장하고 나마 56조 얘기 나옵니다.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진짜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이 뭐냐면 100만 대를 누가 찍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심사예요.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들은 양산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산을 하고 있는데 네. 100만 대를 누가 찍을 거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 회사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 어마어마한 테크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생산 능력도 굉장히 빠르게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0만 대 판매를 못할 거예요. 전망들을 보고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이런 거 3분기까지 누적 62만 대였으니까 올해는 100만 대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이 한 연산 50만 대인데 한 연말 내년 초쯤에 돌아갈 거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100만 대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전기차 시장의 침투를 가지고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는 회사는 폭스바겐. 여기는 양산 능력 자체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ID4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ID4가 9월까지 보니까 전기차 판매의 67%는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모델 3가 12만 대, 모델 Y가 8만 대 이 정도 팔리는데 폭스바겐 ID4가 한 12,000대 정도로 뒤를 잇고 있어요. 좀 격차는 좀 나죠. 네. 근데 이 폭스바겐의 그 양산 능력을 가지고 폭스바겐은 오케이 만드는 법 알았어. 파는 법 알았어. 차 괜찮은 것 같아. 내년 100만 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모델 3Y가 15,000대 뭐 이렇게 팔려갖고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 3 Y가 15,000대구나. ID3라는 폭스바겐 전기차가 거기선 1위에요. 유럽에서는 5만 대. 그러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주가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가는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약간 펀더멘탈하게 이 시장을 냉정하게 보자라고 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은 내년에 100만 대를 누가 먼저 달성할 것이냐. 폭스바겐은 확실하게 테슬라를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당연히 여기를 훨씬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포드는 지금까지 전기차가 없다가 머스탱을 하나 내놨고 내년에 F150을 내놓으면서 따라가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GM 같은 경우에도 내년 CES에서 픽업 트럭, 잘 팔리는 픽업 트럭 실버라도 전기차를 보여주고 쉐보레에서 3만 달러짜리 전기 SUV를 또 내놓기로 했어요. 3만 원. 3만 달러. 예. 그리고 뭐 GM도 2025년 목표가 100만 대, 36개 전기차 출시. 그리고 2023년부터 그 반자율주행 기능을 한층 높인 울트라 크루즈 자율주행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그리고 6, 아이오닉 7 이번에 그 LA 오토쇼에서 공개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뭐 EV9하고 아이오닉 7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런 차들을 얼마나 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으냐면은 실제 현실에서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대도 않는 회사들도 막 너도 나도 한다는 얘기와 그리고 기술은 있지만 이게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술들에 대한 그 과대 포장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너무 관심들이 모여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창 바이오 업종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진짜 2, 3년 전만 해도 거의 대빵이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너도 나도 그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공시를 냅니다. 이게 뭐 1심에 돌입했다 뭐 이런 것만 나면 그냥 상한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 자료를 뭐 내가지고 무슨 뭐 별것도 아닌 자료 같은 건데 이게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순수하게 그 개발된 시작도 몇 개 없을 정도로.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차 시장도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 실제 이 판매량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사들은 예전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제약 바이오 회사들처럼 너무 이 장밋빛을 남발하고 있으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자동차 회사들 왜 옛날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것도 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진짜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그 자동차 회사들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먼 미래에 뭐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장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허 기자 생각은 어때요? 저는 만들어진다 해도 못할 것 이게 좀 이게 그래도 운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요즘에도
반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핸들 잡아야 되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약간 불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 뭐 안 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자율주행에 굉장히 앞서가신 분들, 앞서간 연구자들도 하는 논쟁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오히려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야,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은 정말 판타스틱한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지금의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수단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공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방을 가자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방을 가잖아요. 근데 노래방을 뭐하러 가냐고. 자율주행차에 앉아있는 코인 노래방을 우리가 어플로 부르면 오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 차만 커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걸 수도 그리고 있겠네. 우리가 사무실에서 꼭 앉아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개념도 필요 없어져요. 그냥 뭐 어디 가면서 그냥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건데 이게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게 되려면은 뭐 안전, 기술, 윤리,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개선이.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근데 올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퀘스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오토파일럿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굉장히 이걸 고도화를 해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운전에 대한 필요가 거의 없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을 정도로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당연히 그걸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 나는 완전 자율주행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진짜 그 자율주행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중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으로 안 가더라도 정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거기서 딥러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수많은 과제 중에 그 꼭다리 하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꼭다리 하나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야 그럼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그러면 걔네들은 완전 자율주행 안 하냐? 뭐 걔네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다 해요. 뭐 레벨 4 자율주행 택시를 그 넥소 기반으로 현대차가 만들었거든요.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이오닉 5로 옮겨가지고 언제 서울시에 시범 서비스 돌리냐? 내년에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솔라티 로보 셔틀은 지금 언제 돌아다니냐? 지금 남양연구소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있어 보여. 그리고 뭐가 좀 있는 애들이 한다 그러면 잘 귀에 안 들어와. 이게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미래차 경쟁의 현 주소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를 기대해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쓸 수 있는 배터리라는 거를 얼마나 더 개선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유독 먼 미래 자동차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또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과도한 기대는 사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로지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여기 돈 땡겨가지고 2019년에 GM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 생산을 하겠다. 지금 11월이잖아요. 당연히 생산이 안 됐죠. 공매도 리포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네가 한 10만 대를 주문을 받았다라고 로지타운 모터스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저 10만 대 다 뻥이다. 출시 못한다.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다. 그리고 선주문을 했다는 우리의 전기 밴을 사기로 했어요라고 했던 그 회사가 밴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들도 실제 어떤 그 의무가 있는 계약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로지타운 회사 주가가 쭉 갔다가 와 그러고 내려오고. 그리고 로지타운의 CEO가 워크호스라는 전기 밴을 만든다는 회사 출신이에요. 근데 워크호스도 SEC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워크호스, 그러니까 카누 같은 경우, 카누는 현대차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현대차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해서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카누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카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카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애플이 현대차로 왔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회사가 카누예요. 그리고 카누가 한 6억 3천만 달러 정도? 카누 커피 카누 말고. 그 어떤 그 카누라는 그 플랫폼 회사예요. 아 플랫폼 회사.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근데 그 회사가 뭐 몇 달 전에 자기들이 그 자본 유치를 때 내놨던 핵심 전략을 다 폐기했어요. 현대차랑 한다는 얘기도 다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로미오 파워 같은 회사. 로미오 파워는 테슬라나 패러다임 퓨처 같이 앞서간 전기차 회사를 만드는 만들었던 그 회사 출신 CEO가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배터리팩하고 BMS 만듭니다. 3천만 달러 투자 유치했어요. 여기가 뭐 니콜라와 워크호스에다가 납품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가 집단 소송 당했습니다. 배터리셀을 못 구하고 있는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네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K에서 배터리 셀을 받아가지고 배터리 팩을 받아서 니콜라나 워크호스에다 납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1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배터리 셀이 없어. 배터리 셀을 공급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번에 매출 목표를 80% 밑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80%를 하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테슬라는 너무나 멋진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맞아서 저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도 저희가 없어요. 심지어 저도 테슬라 주식 2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테슬라 너무 좋아하는 회사예요. 한지 얼마인가요? 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 넘었을걸요? 근데 여기가 근데 테슬라가 일단 테슬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은 그거겠지만 테슬라가 당장 경쟁해야 되는 건 지금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의 문제고 지금 당장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내년에 가장 큰 화두는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할 것이냐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의 제일 중요한 그런 경쟁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정비가 되려면 최소한 2025년, 6년, 7년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짠하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안전 관련한 기능들, 뭐 ADAS라든지, 뭐 HDA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고도화를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주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 뒤에 우리가 미래 기술로 실험을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모빌리티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차는 저도 네. 전기차를 사지 좋아하잖아요. 않을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 근데 아이오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사실 그 전 개인적 의견입니다. 테슬라 뭐 전기차 뭐 이런 뭐 자율주행 기능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자동차라는 게 예뻐야 되고 디자인 취향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 테슬라는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내놓는 거 보고 예. 그게 오히려 저는 약간 오 디자인 정말 예쁘다. 저희 다음에 만약에 사게 되면은 아이오닉을 살 정도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아무튼 전기차를 고민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 차를 작년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 샀는데 예. 저는 사실 그 휘발유차 SUV를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조금 이제 그 당시에도 전기차가 핫하긴 했는데 아이오닉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은 아마 다음 차는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왕도님이 그러다 노키아 꼴납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우려가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그 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것에만 안주해 버리면은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던 노키아처럼 망할 수 있다. 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 자동차 회사가 하는 얘기가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에다가 거기에 어떤 무슨 메신저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 솔루션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폰도 못 만드는 애들이 뭐 나는 지금의 뭐 구글 뭐 애플 뭐 이렇게 뭐 나는 아마존이 될 거예요, 페이스북이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가 내년에 경쟁이 될 거라는 거고 거기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뭘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닌 회사들은 나는 페이스북이 될 거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노키아 꼴이 날 정도로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금요일 저녁 또 열변을 토하고 딱 끝날 때 되니까 뽀피디가 생생내려고 들어왔습니다. 후배한테 야 힘들지? 먼저 퇴근해. 내가 일 다 할게. 그리고 딱 들어와서 이제 뽀피디가 눈치를 주면서 자 이제 방송 접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자동차 얘기, 주식 얘기, 금리 얘기 뭐 있었는데 현대차가 자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자고 있어서 많이들 속상하실 텐데 어쨌든 다음 주도 우리 주말에 좀 푹 쉬고 다음 주도 힘내서 더 즐거운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에이지테크와 바이오 플라스틱 에이지테크가 뭐죠? 그 저도 모르겠네요. 에이지텍?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유쾌한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분 계속 쏘시네요. 자주 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뽀피디가 자기가 들어와서 쏜 거 마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그 희귀금속과 순환경제에 관련한 얘기랑 관련이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칙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